내적 평정. 수행의 첫 단계에서 신비 수행자는 경외의 오솔길과 내적 삶의 개발로 안내된다. 이제 정신학은 실천적 규칙도 제공하는데 그것을 준수함으로써 경외의 오솔길을 걷고 내적 삶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실천적 규칙은 자의의 소산이 아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경험과 아주 오랜 지식에 의거한 것이다. 그것은 고차적인 인식으로의 길이 제시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주어진다. 정신생활의 진정한 스승들은 모두가 다 이 규칙의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 비록 그들이 이 규칙을 늘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겉모습만 서로 다른 이 부차적인 차이는 이 자리에서는 논할 수 없는 사실들에서 연유한다. 정신생활의 스승이라면 그 누구든 그러한 규칙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다른 사람의 자주성을 침해하려 하지 않는다. 신비학자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수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신계에 입문한 이들을 하나로 묶는 유대는 정신적인 것이며 두 가지 자연 법칙은 그들을 결속하는 죔세라는 것을 앞장에서 말했다. 이제 정신계에 입문한 이가 자신의 견고한 정신 영역에서 빠져나와 대중 앞에 나서게 되면 그에게는 즉시 세 번째 법칙이 문제가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대로 인해서 그 누구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받지 않도록 늘 그렇게 행동하고 말아라. 정신생활이 참된 스승은 이러한 신조를 철두철미하게 체현하고 있는데 이 점을 통찰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제공된 실천적 규칙을 따를 때 자주성이 전혀 상실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첫 번째 규칙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다. 내적 평정의 순간을 마련하고 그 순간에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과 구분하는 법을 배워라.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이 실천적 규칙이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원래 정신학의 모든 규칙과 지침은 상징적인 기호 언어로 주어진다. 그것의 전체적인 의미와 적용 범위를 알고자 하는 이는 먼저 이 상징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당사자가 신비학의 첫 걸음을 내디딤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이 걸음은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규칙들을 정확하게 준수함으로써 내디뎌질 수 있는 것이다. 진지한 의욕을 지닌 모든 사람에게 길은 열려 있다. 내적 평정과 관련된 위의 규칙은 단순하다. 그리고 그 준수 역시 단순하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만큼 진지하고 엄격하게 지켜질 때에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곧바로 이 규칙의 준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좋겠다. 신비 수행자는 일상적 용무의 대상들과는 전혀 다른 것과 관계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동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가 종사하는 방식 또한 일상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이 특별한 시간에 행하는 것이 그의 일상적 노동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양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실상은 그 반대이다. 그와 같이 특별한 순간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그 순간들을 통해 일상 업무를 위한 충만한 힘을 얻게 됨을 금방 느낄 것이다. 이런 규칙을 준수하다 보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할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마음대로 쓸 시간이 정말로 없다면 하루에 5분이면 충분하다. 문제는 어떻게 이 5분을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그의 사고생활, 그의 감정생활은 보통 때와는 다른 색채를 띄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기쁨, 자신의 고뇌, 자신의 근심, 자신의 경험, 자신의 행동 등을 영혼 앞에 하나하나 등장시켜야 한다. 이때 그는 다른 경우에 그가 체험하는 모든 것을 보다 고차적인 관점에서 응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체험했거나 행한 일을 우리 자신이 체험했거나 행한 일과는 얼마나 다르게 보는지를 한 번만 생각해 보라. 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체험하거나 행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체험이나 행동을 단지 바라볼 따름이다. 일상생활과 격리된 그 순간에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체험과 행동을 마치 그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체험했거나 행했던 것처럼 응시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심각한 불행을 체험했다고 한번 상상해보라. 자신의 불행을 대할 때 그는 이웃이 똑같은 불행을 겪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가? 아무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상적 사안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신비수행자는 얼마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그는 비평가의 내적 평정을 유지한 채 자기 자신을 대해야 한다. 이 상태에 도달하고 나면 그에게 자신의 체험은 새로이 조명된다. 자신의 체험에 속박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우리가 달관의 내적 평정에 이르게 되면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구분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면 근심과 기쁨, 모든 생각과 모든 결단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이를테면 하루 종일 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아주 큰 것이나 작은 것을 다 같이 가까이에서 봤다가 저녁에 옆 언덕에 올라 그 장소 전체를 한꺼번에 내려다볼 경우와 같다. 그때 그 장소의 부분들은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와는 다른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런 태도로는 자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운명의 섭리들에 적용하기 힘들 것이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정신생활의 수행자는 오래전에 체험된 운명의 섭리들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와 같은 내적이고 평온한 자기 응시의 가치는 무엇을 응시하는가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내적 평정을 개발하는 힘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인간은 일상적인 인간 이외에 또 하나의 고차적인 인간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 고차적인 인간은 일깨워지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숨어 있다. 누구나 다 이 고차적인 인간을 자기 속에서 일깨울 수 있는데 단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야 한다. 이 고차적인 인간이 깨어나 있지 않는 한 모든 인간 속에 잠자고 있는 고차적인 능력, 곧 초감각적 인식에 이르게 하는 능력 또한 숨어 있다. 내적 평정의 결실을 느낄 때까지 열거된 규칙을 진지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정진해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행한다면 누구나 다 자기 주의가 정신적으로 환해지면서 그때까지 자기 속에서 알지 못했던 눈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날을 맞이할 것이다. 신비수행자는 이 규칙을 준수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그의 외적인 생활을 바꿀 필요는 전혀 없다.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자기 할 일을 한다. 처음에는 예전과 동일한 고뇌를 견디며 동일한 기쁨을 체험한다. 그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생활에서 소외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는 일상에서 이 생활에 그만큼 더 완전히 몰두할 수 있다. 그는 예외적인 순간에 고차적인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 고차적인 삶은 점차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외적 순간의 평정은 일상에도 영향력을 지닐 것이다. 그 인간의 전 존재가 평정을 찾게 될 것이며 모든 행위에서 안정감을 획득할 것이다. 또 어떠한 돌발 사태에도 마음의 평정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 수행 중에 있는 신비수행자의 경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주도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상황과 외적 영향에 의해 이끌리는 일은 점차 줄어든다. 그러한 사람은 그 같은 예외적 순간이 자신에게 어떤 종류의 힘의 원천인지를 곧 알아차릴 것이다. 예전에는 화를 냈던 일에 대해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 시작할 것이며 예전에 그가 두려워했던 수많은 것들은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를 그친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그는 자기 것으로 만든다. 예전에 그는 이런저런 일을 아마도 소심하게 대했을 것이다. 아, 내 힘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 일을 하기에는 부족하구나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제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더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다. 이제부터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의 일을 가능한 한 가장 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해야지. 그는 자신을 소심하게 만들 수도 있을 법한 생각을 억제한다. 바로 이 소심함이 그로 하여금 나쁜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여하튼 이 소심함이 할 일을 더 좋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신비수행자의 인생관 속에는 그의 생활에 유익하고 고무적일 수 있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그를 방해하고 약하게 했던 그런 생각들을 대체한다. 예전에 그는 인생의 거친 파도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렸다. 이제 그는 그 파도 속에서 자기 인생의 배가 확실하고 견고한 길을 가도록 조종하기 시작한다. 그러한 평정과 안정감은 인간의 본질 전체에 도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내적 인간이 성장한다. 내적 인간과 더불어 고차적인 인식으로 이끄는 내적 능력이 성장한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보를 통해서 신비수행자는 외부 세계의 인상이 그에게 작용하는 양상을 스스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화나게 만들고자 하는 말을
그가 듣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신비학을 수련하기 전이었다면 그도 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화를 냈을 것이다. 지금은 신비수행의 오솔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말에서 상처를 입히거나 화나게 만드는 가시를 빼낼 수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예를 들어 누군가를 기다려야 할 때 쉽게 초조해지는 사람이 신비수행자의 오솔길을 걷게 된 경우를 생각해보자. 평정의 순간에 그는 수많은 초조감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그는 초조가 체험될 때마다 그 느낌을 떠올린다. 머리를 내밀려던 초조는 사라지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초조한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렸을 시간은 기다리는 동안 행해질 수 있는 유익한 관찰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의 영향만 분명하게 기억하면 된다. 인간 속에 있는 고차적인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라. 그러나 앞에서 기술된 평정과 안정을 통해서만 합법칙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인간이 외적 생활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에 지배당한다면 외적 생활이 거친 파도는 내적 인간을 전면적으로 속박해 들어온다. 그러한 인간은 바위 틈에 피어날 수밖에 없는 식물과 같다. 그 식물의 생장은 사람들이 공간을 만들어줄 때까지 늘 위축되어 있다. 하지만 내적 인간에게는 그 어떤 외적 힘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영혼 속에 만들어내는 내적 평정만이 그럴 수 있다. 외적인 관계는 그의 외적인 생활 상황만을 바꿀 수 있을 뿐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정신적 인간은 결코 깨울 수 없다. 신비수행자는 자기 자신 속에서 새로운 고차적 인간을 탄생시켜야 한다.